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저희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신 대다수 대학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직 등록금 책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도 대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금년에 약 1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그리고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입니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홀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이었던 성적 기준을 폐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설정된 성적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 장학금은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 차상위 가구의 고등학생을 폭넓게 선발하기 위해 고교 석차 2등급 이상에서 3등급 이상으로 성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기업에 취업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장학금의 선발 대상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합니다. 2023학년도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등록금 동결 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023학년도에도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충하고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향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작년에 물가 상승률 확대로 이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올라가면 그 대학 재정 여건상 등록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 예견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의 수단인 국가장학금 2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가 같은데요.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어떤 교육부 판단이 조금 안일했던 건 아닌지, 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국가장학금 2를 좀 확대해 보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내놓고 보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저희
그 자료로는 5.1% 정도 올랐던 걸로 그 기억이 되는데요. 그 이번에 사실 이제 그동안의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대학교에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국가장학금 2 유형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 등록금 그걸 이제 대학들이 책정을 할 때 사실 그 지금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인상을 허용하는 법정으로 허용하는 한도가 그거에 따라서 같이 높아졌고 인상 유인이 많이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국가장학금 2 유형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인상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조금 이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 지난해 아까 그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을 해서 어려운 재정 확충을 하려는 노력을 해서 뭐 그렇게 많은 그 원래 소기의 어떤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7조 원 정도를 또 추가로 확충을 했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학이 좀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예산 집행의 그런 재량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확충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 이번 학년도에 대한 그 등록금 인상은 이제 뭐 보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기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년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국가장학금 2 유형이 그거를 이 인상을 억제하는 하나의 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인상을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거나 동결해 주는 하나의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그 정책 수단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확충하는 노력이나 지원의 어떤 재량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좀 어떻게 보면 시인을 해주셨는데 글쎄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대학들이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어려운 재정난 때문에 등록금을 그래도 올리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라면 이제 올해 지금 추진하실 예정이신 뭐 글로컬 대학 시범 사업이라든지 라이즈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 고특 회계를 활용한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내 장학금을 줄인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등록금을 그 올렸다 해도 사실은 그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올린 거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2 유형에 대한 그 우리가 이 지원 조건 그거 이외에는 다른 제재 수단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그 제재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대학 입장에서는 굳이 이 교육부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랑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제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그러니까 올리지 않은 대학에는 뭐 글로컬 대학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럼 안 올린 대학들이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혹시 추가로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오늘 보도 자료에 이제 이주호 부총리님 워딩도 그렇고 이제 차관님도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브리핑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한 대학에 유감이다라고 원래 표명한 적이 전에도 있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뭐 유감 표명을 했던 그 과거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유감이라고 표한 부분은 저희가 동결이나 인하 그 기조에 변함이 없고 대학 측에도 그런 이제 금년도 등록금을 책정을 할 때 변함없이 그런 기조를 강조를 해드리고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법정 한도 내에서 또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저희들이
그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좀 기조를 안내해드린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뜻을 표한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저희들이 약속한 그 국가장학금 이유형하고 연계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재정 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페널티를 준다거나 연계를 시킨다거나 하는 그 어떤 수단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브리핑이 원래 예정이 없다 갑자기 잡혔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등록금 인상이 내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어서 그것 때문이고, 결국에는 그 국가장학금 자료에 있는 국가장학금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등록금 올리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교육부가 브리핑을 잡은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브리핑이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인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고 좀 교육부가 뭐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예측 자체가 지금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 올해보다는 더 인상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 지금의 상황을 전망을 해보면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그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잡은 부분은 최근에 이제 대학들이 그 몇몇 대학에서 일부 대학에서 이제 그 등록금 동결 기조 이런 거를 벗어나서 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신 측면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등록금 그 동결 인하 기조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 정확한 정책 의지랄까요? 아니면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대학들이 어렵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의 정책 기조는 기존에 그 발표한 동결 인하 기조하고 국가장학금 이유형하고 연계하겠다는 그거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 다만 대학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도 재정을 확충해드리고 자율성을 좀 높여드리고, 또 이렇게 더 어려워진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더 좀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을 잡은 것입니다.